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이제 확 줄어들죠. 10만 원대로 줄어들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존스 새로운 지수에 편입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기관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더 올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용달빵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때도 테스트 실패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테스트 실패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처음에 엔비디아 넣을 때 한 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젠수장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테스트 실패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항상 제가 투자할 때 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각자 젠슨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우리 회사는 설계만 하는 회사지 공장은 없는 회사야. 그리고 어디서 이제 부품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품을 넣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제일 최신형 AI 관련 이제 AI 가속기를 만들 때 필요한 HBM3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SK 하이닉스야. 그러면은 우리가 SK 하이닉스로부터 그 HBM3를 가져올 때 뭐 개당 단가라든지 어쨌든 단가를 이제 서로 이제 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거의 유일한 우리한테 파이프라인 공급 업체가 이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달라고 하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대한 맞춰주긴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한데 원래는 우리가 진짜 초갑이면 그냥 이 금액에 내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딜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공급업체가 하나 더 생겨요. 삼성전자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기업이 우리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싶어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싸웁니다. 가격 경쟁을.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HBM3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만 원을 준다 했을 때 납품가 100만 원이라면은 삼성이 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아, SK하이닉스에서 얼마 받으시는데요? 100만 원이요? 저희는 85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젠스상 입장에서는 이런 공급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좋아할 겁니다. 사실 이 테스트가 통과돼가지고 엔비디아 쪽에다가 HBM을 넣는 삼성도 좋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딜할 수 있는 상대가 또 생겼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 많이 생겨주면 좋겠죠. 더 많이 생겨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론은 캐파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쪽에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미국 기업이니까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쪽 시장에 지금 시장 점유율 1세대부터 5세대 전체적인 어떤 그 전 세대 HBM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49대 46이에요. 두 개 합해서 95잖아요. 그 나머지 5를 나머지 애들이 다 가져간다니까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치죠. 그러니까 49가 SK 하이닉스고 46이 삼성전자인데 최신 건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높죠. 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좀 뭔가 좀 삼성 파이팅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지난번에 사실은 삼성의 HBM 모델에 이제 젠슨왕이 어프로브드라는 단어를 사인을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검증이 어느 정도 레벨은 이제 올라 있는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의 이제 엔비디아 향 HBM 제공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담으셔야 된다 봐요. 계속 오히려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을 때 계속 좀 담으셔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이게 가격대가 좀 떨어져서 좀 우리에게 이미지가 그랬지 원래는 지금 가격에 곱하기 50을 해야 맞아요. 지금 한 8만 원 되면 이제 원래 주가가 400만 원짜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5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만만해지니까 한 7, 8만 원대까지 내려서 만만해지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거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항공모함 같은 걸 보면은 한쪽으로 이제 딱 드라이브를 걸면 그 방향으로 한동안 쭉 갑니다. 근데 멈춰야 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면은 정말 오래 떨어져서부터 이제 살살 방향을 바꾸거든요. 멈출 때도 역추진을 정말 오래 전부터 걸어요. 몇 킬로 전부터 걸거든요. 그래야 멈춰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거함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바뀌는 거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AI 쪽에 뭔가 확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휴대폰도 삼성 AI 폰 만들어서 잘 팔렸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또 디램에서는 결국 삼성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 비수기 지났고 게다가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파운드리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파운드리도 꽤나 지금 이제 TSMC와의 어떤 수율차도 많이 줄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이 결국은 갈 거라 봅니다. 근데 삼성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몇 주 안 되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좀 장투의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길게 삼성전자 다음 달에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삼성전자 올 연말에 얼마 될 것 같아요. 내년 연말에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장투를 하는 기업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투자 이 포트폴리오를 뭔가 벽을 쌓는다고 했을 때 맨 아래쪽에 튼튼한 딱 이제 기본 베이스돌 그렇고 그거로 삼는 게 삼성전자 투자에는 가장 적절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WWDC 하죠. 이번 주 내내 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과연 이번에도 관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보통 M7이라 부르는 7개 기업이 있었죠. 근데 그 기업들 중에 딱 2개가 좀 쳐졌어요. 그래서 얘네를 M7에서 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2개 기업이 테슬라와 애플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치킨 게임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제쳐놓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뭔가 이 AI의 이 물결에 발을 확 넣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애플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AI, 인공지능 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인공지능을 역할을 하는 그 기술은 애플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어요. 시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름만 달랐을 명칭만 달랐을 뿐이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더 명확하게 들어와라, 더 정확하게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이패드도 새로 오픈하면서 AI 쪽으로 에어나 아이패드를 넣고 그리고 이번에 또 디스플레이도 싹 바꿔버리죠. 중국이 잘하는 BOE에서 받아온 LCD 다 버려버리고 이번에 OLED를 싹 탑재하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이제 원래는 애플과 삼성이 라이벌이긴 해요. 뭐 각 지역마다 뭐 애플이 더 훨씬 높고 이런 데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애플이 그나마 제일 신경 쓸 수 있는 이제 라이벌이 삼성인데 삼성이 AI 휴대폰을 먼저 딱 만들고 재미를 본 걸 딱 봤을 거예요. 애플도 분명히. 그러니까 애플도 기본적으로 이제 팬층이 많고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AI 넣으면 잘 팔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제가 보더라도 잘 팔릴 거고 저도 살 겁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은 12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AI 아이폰이 나와서 평가가 괜찮다라면 저도 살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은 뭐 아이폰이 뭐 판매량이 뭐 어떻다 얘기 나오지만 생각보다 중국에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AI까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애플이 뭐 이미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를 치고 받을 수 있는 엔비디아와 또 서로 엔비디아 2위가 올라왔잖아요. 서로 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오히려 애플에 대한 투자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 좋은 것 일단 AI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AI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HBM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일단 HBM 관련주로 돼 있는 기업들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요즘에 HBM 관련 중소형주들도 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일단 HBM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일단 국내 기업보다 미국 기업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키워하면 엔비디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소형주 단에서는 이게 저는 처음에 이런 테마가 나왔을 때 이런 핫한 테마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항상 좀 오래 갈 만한 테마가 나왔을 때 좀 중소형주 투자 경계를 해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관련주로 엮어버리거든요. 실제로 어떤 관련주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쪽에서 매출이 적어도 35% 아니면 5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쪽 관련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그런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 중에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기업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좀 올랐고 그래서 좀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저도 사실 요즘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AI 관련주 뭐 할까요 하시면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이제 가격이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확 줄어들죠. 10만 원대로 줄어들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달러대로 내려오니까 엔비디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다우존스 20인가 30에 들어가요. 다우존스 새로운 지수에 편입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기관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거예요. 그 엔비디아 더 올 수 있죠.
그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AI주 굳이 뭐 2등주, 3등주, 뭐 차기 AI, 엔비디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엔비디아를 산 게 낫다라는 그 의견이 되겠습니다.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원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량이 6배가 8배가 많대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전력 설비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 우리나라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걸 역산해 가지고 이제 원전을 몇 개를 지어야 되나 봤더니 원전을 몇십 개를 지어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관건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사실 SMR 등 이제 이 원전을 건설하는 기술은 사실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탈원전하면서 원전 사업들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이때 정말 힘들었던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원전만 했었는데 이제 탈원전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고 이제 내려앉은 분들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원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다 해가지고 원전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뚝딱뚝딱해서 하루 이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스타크래프트 뭐 치트키 쓰는 것처럼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이제 AI 기업들에게 이런 전력을 이제 제공을 할 때쯤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효율성 높은 위험하긴 하지만 제일 효율성 높은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전선 관련주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그런 인프라들은 정말 낙후돼 있어요. 정말 많이 낙후가 돼 있거든요.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좀 어디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하다 보면 휴대폰 끊기는 거 비일비재하고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바닥에 전선이 안 되니까 막 일론 머스크는 지금 막 위성을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전선이 해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위성이나 무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선만큼 사실은 이제 이 중간에 사라지는 전기 없이 그러니까 소모되는 낭비되는 전기 없이 바로바로 이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라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선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전력도 이제 강한 전력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그 예전에 전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벨이 처음에 했을 때도 강한 이제 전력을 해야지만 그 신호가 쭉 가죠. 가다 보면 신호가 다 죽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번에도 좀 강한 전기가 좀 필요하다라는데 뭐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눈 안 오던 곳에 눈 내리면은 전력 다 셧다운되고 우리나라 그래서 반도체 공장들 되게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오스틴에 눈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오히려 이런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국내든지 해외든지 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천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뚫어봐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얼마가 들어갈까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가 한 번 뚫을 때마다 한 5천억 든다 쳤을 때 한 번 뚫렸을 때 바로 이제 확 될 수도 있지만 몇 번을 뚫어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은 산유국이 될까가 아니고 산유국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세계 33인가 하여튼 세계 한 몇십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가스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산유국으로 치면 산유국이 맞긴 맞아요. 물론 랭킹이 저 밑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그게 뭐 맞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랭킹이 더 올라와서 33위가 될 수 있구나.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한 번 뚫을 때마다 5천억. 게다가 또 동해잖아요. 5천억. 한 번 했을 때 잘 됐으면 됐지만 이게 한 5번 뚫었을 때 2조 5천억. 물론 안에 있는 게 엄청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몇 배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못 뚫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운에 따르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그릇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릇의 크기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짜 어느 정도 있는지는 뚫어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있으면 감사한 거죠.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뭐 가스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몇 년치를 쓸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응원하는 바긴 한데 그렇다 응원은 하겠지만 이제 팩트는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금 당장 관련주로 엮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거는 아니라 봅니다. 확인되고 나서 나중에
예, 그래서 저는 좀 성급하다 봐요, 사실은.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히 바란바입니다. 1억이요. 저는 여전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1억을 6대 4 비율로 해서 6 비율을 국내 그리고 미국을 4 국내 다시 60% 미국 40%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40%는 M7 중에 그냥 아무거나 사십시오. 특히 좀 처져 있는 애들 있죠. 저는 오히려 애플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분할로 이제 접근하시는 방향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그 보상 패키지 그거만 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만 좀 통과가 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돌 수 있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 M7 라인 중에 그리고 AI 관련된 라인 중에 어차피 M7이 거의 다 AI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종목들을 전체 투자 비중의 한 40%를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60% 비중은 뻔하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정도로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절대로 한 업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남자야 쿨하게 그냥 한 업종만 투자할 거야 했을 때 그 업종이 잘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 업종이 만약 크게 조정을 받고 내가 꼭 같이 사고 싶었었던 업종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투자 경력 20년이 넘으면 저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업종, 최소한 4-5개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두 번째로는 주식이라는 게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짬을 내 가지고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나눠서 이제 집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소액으로 건물 샀어요. 이런 거는 그들의 얘기고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 빼고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봤을 때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못 해요. 그들만의 얘기 빼자고요. 우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꿈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주식인데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정말 좋은 걸 도입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공매도도 전산화 될 때까지는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11개월 걸린대요. 그럼 11개월 있다가 재개하면 되겠네. 나중에. 그리고 좀 뭔가 조건도 좀 다 평평하게 좀 맞춰놓고 진행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조정해야 돼요.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금투세는 그냥 길게 말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분리수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고 금투세는 제가 뭐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이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정책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아무리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두세 업종으로 좀 나눠서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